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수와 배수 얼마나 알고 있나요? 교과서 44쪽부터 45쪽을 꼬마 선생님들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선생님이 직접 풀 거고요. 나머지 문제는 우리 꼬마 선생님들이 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를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잘 만들어줬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다 보면 약간의 실수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걸 고칠까 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왜냐면 그대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해보면 있잖아요. 내가 할 수도 있는 실수거든요. 그게 굉장히 하기 쉬운 실수기 때문에 일부러 놔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설명했을까? 나도 저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시간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32의 약수를 모두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서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묶을 약자다 라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나누어서 떨어지게 하는 수는 나머지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문제를 다 푼 사람은 해설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5학년 수학 공부를 함께할 오늘의 도움이에요. 그럼 수학 44쪽 1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32의 약수를 모두 구해봅시다.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입니다. 어떤 수는 32이므로 3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32의 약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눗셈식을 이용하여 32의 약수를 구해보면 32 나누기 1은 32, 32 나누기 2는 16, 32 나누기 4는 8, 32 나누기 8은 4, 32 나누기 16은 2, 32 나누기 32는 1입니다. 따라서 1, 2, 4, 8, 16, 32가 32의 약수가 됩니다. 그럼 닭칸에 답을 적어야겠죠? 맞습니다. 1, 2, 4, 8, 16, 32입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8의 배수 중에서 20보다 큰 수를 찾아서 동그라미 표를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숫자는 일단은 20보다 큰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8의 배수가 무엇인지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배수란 어떤 수를 한 배, 두 배, 세 배 한 수를 배수라고 합니다. 지금 문제를 푸시고요. 문제를 다 푼 사람들은 넘어가서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 멈추시고요. 안녕하세요. 수학책 44쪽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8의 배수 중에서 20보다 큰 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표 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배수는 곱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8의 배수이면서 20보다 큰 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계산식을 써볼까요? 8 곱하기 1은 8 곱하기 2는 16입니다. 여기서 요 두 식은 답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8과 16은 20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 곱하기 3을 한번 해봅시다. 8 곱하기 3은 24죠. 그래서 24는 20보다 크고 8의 배수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에 동그라미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 곱하기 4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 곱하기 4는 32입니다. 32도 8의 배수이면서 20보다 큰 수입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에 있는 32도 동그라미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 곱하기 5를 해봅시다. 8 곱하기 5는 40입니다. 40도 8의 배수이면서 20보다 큰 수입니다. 그러므로 네모 박스에 있는 40도 동그라미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8 곱하기 6을 해볼까요? 8 곱하기 6은 48입니다. 48은 8의 배수이기도 하고 20보다 크지만 네모 박스에 48이 있지 않으니까 그냥 놔둬주면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수는 24, 32, 40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4는 1 곱하기 14라는 곱셈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14는 2 곱하기 7이라는 곱셈식으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14는 1, 2, 7, 14의 약수인지 배수인지를 보시고 1, 2, 7, 14는 14의 약수인지 배수인지를 골라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는 되어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무엇는 되어 있으면 그 앞에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은 14가 약수냐 배수냐를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 줄은 1, 2, 7, 14 이 네 가지 숫자가 약수인지 배수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문제를 푸시고요. 잠깐 정지하고 문제를 푸시고 다 푼 다음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약수와 배수 중에 알맞은 곳에 동그라미를 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넘어가면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14는 1, 2, 7, 14의 약수 아니면 배수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죠. 근데 여기서 배수를 어떤 수를 2배, 3배, 5배 등등 하는 수를 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1, 2, 7, 14는 14의 배수입니다. 자, 잠깐 이 학생이 실수한 내용을 한번 같이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하는 실수예요. 실제로 문제의 정답은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실수하는 걸로 봤을 때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정확히 표현하는지를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면 문제에서는 14는이라고 물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에서도 몇 번 강조했듯이 무엇는 되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14가 이 수에 대해서 어떤 수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1을 14배 하면 14가 되고요. 2를 7배 하면 14가 되니까 배수가 되겠죠. 14는 1, 2, 7, 14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의 표현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1, 2, 7, 14는 14의 배수라고 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1, 2, 7, 14가 14에 대해서 어떠한 수인지를 물어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배수가 맞고요. 배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14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여기서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1, 2, 7, 14는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더 여러분들도 헷갈리시지 않도록 짚어보겠습니다. 무엇는 되어 있으면 그 앞에 숫자를 물어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는 걸 감을 딱 잡으시고 14가 약수인지 14가 배수인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넘어가 봅시다. 문제를 읽으면 1, 2, 7, 14는 14의 약수 아니면 배수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죠. 약수는 14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했으니까 14는 1, 2, 7, 14의 약수입니다.
자, 여기서도 정답을 정확하게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1, 2, 7, 14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1, 2, 7, 14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1, 2, 7, 14는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이죠. 그러면 1로서 14가 나누어지고 2로서도 14가 나누어지니까 이 숫자는 14에 대해서 약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표현하는 걸 보면 14는 1, 2, 7, 14의 약수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무엇는 되었으니까 실제로는 14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14는 1, 2, 7, 4의 실제로는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정답은 약수가 맞고요. 정답은 약수가 맞지만 약수가 된 이유는 1, 2, 7, 14가 14의 배수가 된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무엇는 되어 있으면 그 앞에 숫자를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1이 약수인지 배수인지를 물어본다. 7이 약수인지 배수인지를 물어본다. 이 2와 14가 약수인지 배수인지를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문제의 배수, 2번 문제의 약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입니다. 36과 48의 최대 공약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라고 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구하실 수 있는 것은 아실 거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구하시고 영상을 계속 재생하시면 해설 영상이 나오겠습니다. 꼭 영상을 멈추고 반드시 다 푼 다음에 해설을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최대 공약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36과 48의 최대 공약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이 문제는 36과 48의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곱셈식으로 찾는 방법입니다. 두 수의 곱셈식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 중 가장 큰 수를 찾으면 됩니다. 36은 1 곱하기 36, 2 곱하기 18, 3 곱하기 12, 4 곱하기 9, 6 곱하기 6으로 곱셈식을 나타낼 수 있고 48은 1 곱하기 48, 2 곱하기 14, 3 곱하기 16, 4 곱하기 12, 6 곱하기 8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36과 48의 공약수는 1, 2, 3, 4, 6, 12가 있고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는 12입니다. 따라서 36과 48의 최대 공약수는 12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는 나눗셈으로 찾는 방법입니다.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는 가장 큰 수를 찾으면 됩니다. 36과 48을 가장 작은 수인 2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누면 36 나누기 2는 18, 48 나누기 2는 24입니다. 그리고 18에서도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3으로 나눠줍니다. 18 나누기 3은 6, 24 나누기 3은 8입니다.
여기서도 더 나눌 수 있죠. 여기서도 2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3과 4가 남게 됩니다. 요 수 중에서 왼쪽에 있는 수 2, 3, 2를 모두 곱해주면 최대 공약수 12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36과 48의 최대 공약수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제를 볼게요.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세요. 두 수는 16과 24가 있습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법은 먼저 최대 공약수를 구하신 다음 최대 공약수는 한 번만 곱하고 그리고 공통이 아닌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분들을 따로따로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 다 풀고 나서 해설을 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수학 비타민이 되어드릴 1일 꼬마 선생님입니다. 그럼 문제를 들러 고고싱! 교과서 45쪽 5번 문제입니다.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두 수는 16과 24입니다. 혹시 벌써부터 포기하는 친구는 없겠죠? 그럼 이제 풀어볼까요? 16과 24의 배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 곱하기 2는 16, 16 곱하기 2는 32, 16 곱하기 3은 48, 16 곱하기 4는 64, 16 곱하기 5는 80, 16 곱하기 6은 96, 16 곱하기 7은 112, 16 곱하기 8은 128, 16 곱하기 9는 144. 이번엔 24의 배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 곱하기 1은 24. 24 곱하기 2는 48. 24 곱하기 3은 72. 24 곱하기 4는 96. 24 곱하기 5는 120. 24 곱하기 6은 144. 24 곱하기 7은 168. 24 곱하기 8은 192. 24 곱하기 9는 216. 이번에는 배수 중에서 공통되는 수의 동그라미 표 해볼까요? 여기 48이 공통으로 있네요. 여기 96도 있군요. 마지막으로 여기 144도 있네요. 동그라미 표대 48, 96, 144는 16과 24의 공배수입니다. 이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48은
16과 24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해서 어렵다고요? 그럼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풀어봅시다. 나눗셈을 이용해서 풀어볼까요? 여기에 16과 24를 적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위해 이 표시도 그어주고요. 그럼 16과 24의 최대 공약수인 8로 한번 나누어 볼까요? 16을 8로 나누면 몫이 2가 됩니다. 24를 8로 나누면 몫이 3이 됩니다. 그럼 여기 8, 2, 3, 이 세 수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8이 16, 16 곱하기 3, 16 곱하기 3을 하니 48이 나오네요. 여기 위에서 엄청나게 어렵게 구했던 48이 여기서 엄청나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정말 쉽죠? 그럼 우리 모두 행복한 수학이 되는 그날까지 모두 안녕! 네, 이번 문제는 준기와 연수가 규칙에 따라 바둑돌을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흰 색깔 바둑돌이 겹치는 곳이 나왔어요. 이때 바둑돌을 50개씩 놓았다면 몇 번이나 흰 색깔 돌이 겹칠까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도미노 쌓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흰 바둑돌을 중심으로 규칙을 정리해보면 준기는 3의 배수, 연수는 4의 배수를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잠깐 멈춰두시고 돌아오시면 문제를 다 풀고 돌아오시면 선생님이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선생님이 해설을 직접 할게요. 네, 여러분 같이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준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칸씩 이렇게 규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깔 바둑돌이 나오는 것을 세어보면 3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의 배수. 마찬가지 방법으로 연수를 살펴보면 연수는 4칸씩 반복되니까 4의 배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겹치는 곳은 3의 배수이기도 하고 4의 배수이기도 한 수 3과 4의 공배수가 될 텐데요. 가장 먼저 나왔으니까 이 수가 최소 공배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겹친 곳 12번째 자리인 12가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런데 50개씩 놓을 때 이 최소 공배수 다음에도 공배수가 나올 건데 50 안에 공배수가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느냐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배수를 하나씩 다 구해 볼 것이냐? 그러지 말고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공배수라는 규칙이 있었죠. 그때 그 관계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러니까 12의 배수가 3과 4의 공배수가 될 거예요. 그럼 12의 배수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12 그리고 12 곱하기 2 24 12 곱하기 3 36 12 곱하기 4 48 12 곱하기 5 60 나오는데요. 60부터는 50을 넘어가죠. 그래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가 나옵니까? 12, 24, 36, 48 총 4번 같이 놓을 수 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슬기, 연수, 지혜가 이렇게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 대화 중에서 하나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왜 틀렸는지 또는 바르게 쓰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십시오. 영상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푸시고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45쪽의 7번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대화를 읽고 공약수를 잘못 말한 친구를 찾고 그 이유를 써보시오입니다. 그럼 슬기부터 읽어볼까요? 36과 24의 공약수는 36과 24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아. 자, 그러면 36과 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식을 적어야겠죠?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고 했으니까 4와 3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가 되겠죠? 공약수는 12의 약수, 즉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12의 약수를 구하면 1, 2, 3, 4, 6,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슬기는 36과 24의 공약수는 36과 24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고 했으니까 슬기의 말은 맞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연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36과 24의 최소 공배수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자, 36과 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식은 앞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36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36과 24의 최소 공배수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밑에 숫자도 곱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4와 3 곱하기 3 그리고 2 곱하기는요? 네, 바로 72입니다. 그러면 연수는 최대 공약수는 최소 공배수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2가 72보다 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잘못 말한 친구는 연수가 됩니다. 그럼 이유는 최대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보다 작다고 해서이겠죠? 네, 그럼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출석 인정 노트를 쓰는 건데요. 오늘 푼 문제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풀이 과정을 쓰시고요. 다음 시간은 새로운 단원, 규칙과 대응의 단원 도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